거기 이제 농작물 재해보험 상품별 보상하는 손해인데 여기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지금 뭐 저번 주에 했는데 이거 또 하셔야 됩니다. 보험입니다. 보험에서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입니다. 우리 특이하게 이 농작물 재해보험 1과목에서는 손해평가사 시험에서는 이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잘 안 나오는데 그거는 출제자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자기들 능력이 안 돼가지고 문제를 못 넣는 거지 제일 어려워요, 여기가. 제일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고, 여기가. 자, 저번 주에 저랑 이거 했었죠. 그래서, 잠깐만요. 잠깐만. 제가 뭐 말씀드리려면, 우리 1과목에서 계산이 나오는 데가 있어요. 계산이 단편적으로. 첫 번째, 보험료 구하는 거. 두 번째, 가입 금액 구하는 거. 가입 금액 구하는 거. 가입 금액 구하는 거. 보험료 구하는 거. 세 번째, 뭐가 있을까요? 평년수확량. 말씀하신 이 보험료 가입금이 다 안에,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가격. 기준 가격, 수학 가격. 가격죠. 얘네들이 전부 다 섞어서 나와요. 섞어서 다 연결되어 있는 애들. 계산 문제는 얘네들만 기본적인 사항을 열심히 연습하셔요. 근데 연결되어 있으니까. 계산 문제 푸는 건 나중에 알려드리고. 나머지는 이제 많이 읽으셔야 돼요. 천천히 읽으시되 그 다음에 다독을 하시라. 천천히 읽으시되 다독을 하시라. 시간이 많이 없는데요. 시간을 내셔야 됩니다. 아침잠 줄이시고 모임 줄이시고 가족여행 줄이시고 다 줄이셔야 돼요. 공부하셔야 됩니다. 학교 가시면 어떻게 돼요? 길게는 30년, 짧게는 4, 5년은 여러분들이 연금 받는다 생각하시고 몸 건강한다 생각하시고 몸 운동한다 생각하고 일하시면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올해 제가 아시는 올해구나 올해. 작년에 68세였거든요. 68세. 올해 69세겠죠. 전국에 제일 잘 나가는 법인을 또 취업하셨어요. 또 법인. 연세 많으시다고 난 법인은 못 간대 어쩔까 그러지 마세요. 압니다. 자, 자연재해 조소의 화재가 그 내용들이 있고요. 저번 주 했고 여기 가시면 이제 쭉 가셔가지고 여기 태풍이 뭐냐? 태풍이 비상특보 내렸을 때 바람과 비다. 아마 제가 여기 가르쳤을 겁니다. 그 다음에 강풍은 뭐래요? 최대 순간풍속 14m/s 이상의 바람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때 바람 세기는 가장 가까운 몇 개? 세계 기상 관측소에 나타난 특정 자료 중 가장 큰 수치다. 집중호우입니다. 읽으시다가 어디에다 드시냐? 여기 어디가 없어요? 어디가? 여기 또는 보죠. 또는. 그 다음에 12시간 누적 강수량이 80mm 이상인 상황 상태다. 얘는 적과전에만 적용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지진, 화재, 우박 넘어가시고 화재 하면서 제가 뭐라 썼느냐? 여하한 경우라도 어떤 경우라도 고이든 과실이든 불 지른 사람 어쨌든 우린 불나면 가을 동상에 갑니다. 동상에 원래 동상인데 동상에는 서리 또는 기온의 하강으로 농작물이 얼어서 발생한 피해인데 적과전 종합이용 방식의 가을 동상에 가을에 붙었습니다. 그러면 서리 또는 기온의 하강으로 무고 가실 또는 잎이 얼었어. 잎은 여기 있네.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잘 보셔야 되고. 자, 일소 피해 갑니다. 일소 피해. 폭염으로 인해 보험의 목적이 일소가 발생할 생긴 피해다. 일소 피해의 정의입니다. 여기는 일소 피해 정의. 필기하실 공간이 좀 적더라도 적어 놓으세요. 일소 피해.
그 다음에 여기는 일소입니다. 일소. 일소는 어떤 뭐냐? 과실이 태양에 노출되어 과피 또는 과육이 괴사되어 검게 걸리거나 변색되는 현상. 이게 일소다. 이렇게 해서 발생하는 피해, 일소 피해. 일소 피해는 뭐가 되냐? 폭염이 폭염. 3개. 가장 가까운 거 3개. 연속 2일 이상. 없이 33도 이상 관측된 경우. 자, 되셨고요. 보시면 수학 감소 보장 방식 과수 비가림 시설 과수합니다. 포도, 복숭아, 자두 뭐 있고요. 제가 이거 하실 때 포도, 복숭아, 자두, 만감류 따로따로 적으셨죠? 제가 아마 필기 돼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할게요. 여기 보시면 기본적으로 뭐다? 자연재, 조수의 화재. 근데 거기에서 병충해가 있는 애가 있으면 누구예요? 복숭아하고 사과다. 복숭아는 세균 구멍병. 사과는 탄저병, 탄저병. 한 2년만 좀 더 일찍 이게 나왔으면 좋았을 것이지. 저희 집 과수원 사과가 탄저병 걸려서 폐원시켰거든요. 다 작살나가지고. 2년만 그럼 보험을 다 받았습니다. 보험 못 받았습니다, 그때. 감귤 갑니다, 감귤. 자, 칠판 보시고. 자, 뭔 말씀드리냐? 동상에 있죠, 동상에. 동상의 정의, 서리 또는 기온, 하강으로 인하여 얼어서 생긴 피해인데 이 기온 하강에 대한 조건이 이겁니다. 제주도는 섭씨 영하 3도 이하로 6시간 지속, 제주도 외적은 0도 이하로 48시간 이상 지속이다. 얘를 잘 봐두시라. 얘를 괄호 넣기 나올 수도 있고 그냥 다 쓰라고도 나올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과실 손해보장 방식 과수입니다. 아닌데? 여기 아닌데? 밑에 있군요, 밑에. 여기 보면 감귤인데 무슨 밀감? 우리가 드시는 그냥 밀감 그거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오리, 두루, 블루베리가 있어요. 얘네들 보상한 손해는 자연재해 조수에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일 저랑 할 건데 수학전 종합위험 과실 손해보장 방식 과수 중에서 누구 있어요? 지금 보니까 복분자하고 무화가 있죠? 칠판 보시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수학전 종합위험이 그럼 수학하기 전에 종합위험이 수학 개시 이후에는 특정위험이 보시면 어디가 없어요. 수학 개시 전에는 뭐예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수학 개시 이후는 태풍, 강풍, 우박. 태풍, 강풍, 우박 보면 우리가 지금 3개잖아요, 지금. 2개로 보세요. 태풍 가면 누가 따라온다고? 강풍 따라다녀요. 그래서 얘는 나중에 지금 이거 혹시라도 외워두시면 좋죠. 외워두시면 좋은데 나중에 저랑 저기 뭐냐 그 거시기 보험기간 할 때 또 할까 보험기간. 자, 근데 그래도 좀 알아두세요. 자, 적어보세요. 얘 5, 30일이죠. 31일. 얘를 5말 적으시. 6월 1일 이후는 6초. 무화과는 어떻게 할 거야? 무화과. 7말. 여기는 8초. 8초.
자, 종합위험 수학감소 보장방식 논작물 보시면 가입 대상이 농작물이 뭐냐면 벼, 밀, 보리, 귀리, 조사료용 벼입니다. 제가 혹시 수업하다가 조사료용 벼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 조자를 강조하려고 한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보고 틀렸다 하시면 안 됩니다. 조사료가 맞는 표현이에요. 원래는 조사료가. 근데 강조하려고 제가 조사료용 벼 그래요. 얘는 거칠조자입니다. 거칠조자. 어떤 사료? 생사료, 생사료. 소한테 생사료 그냥 먹이면 좀 탈나겠죠? 탈난다고 해주세요. 덜 익은 겁니다. 우리 소한테 그 볏짚 먹일 때 어떻게 먹여요? 우리 수확해가지고 전부 다 곰포 짜잖아요. 그럼 곰포 쌀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그 약품 있죠. 약품이라고 하게 돼. 그러니까 그 액체를 뿌려요. 안에서 효소에 뿌리면 안에서 이제 고초균이 살아가지고 할 수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 해고 그냥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얘 생사료니까 그게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얘를 가공 또 합니다. 가공 창고가 따로 있어 가공업체가. 근데 얘는 이제 보상소리가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끝나요. 특약으로 병해충 보장을 해주는 게 뭐만 있다? 벼만 있다. 저번 주 여기까지 했을 거예요, 저랑. 그랬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보상하는 병해충이 흰줄벼도 먹게세. 흰줄벼도 먹게세. 제가 순서를 왜 흰줄벼도 먹게세? 흰입마른병, 줄무늬 입마른병, 벼멸구, 돌혈병, 캐시무늬병, 먹놀이인제, 세균성, 벼알마른병, 벼알마른. 자, 그 다음에 여기 종합위험 수학감소 보장 방식 밭작물에 보시면 생산비 보장까지 했는 것 같군요. 제가 인사까지 했는 여기에 원래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만 있어요. 병충해가 있는 애가 있네. 누구? 감자. 그다음에 가을 배추. 감자, 가을 배추. 가을 배추는 상품이 두 개입니다. 그냥 가을 배추가 있고요. 여기 가을 배추인데 병충해 보장이 두 개가 있어요. 잠깐 줘보시고 가을 배추는 보험의 목적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예요? 그냥 가을 배추. 얘는 뭐예요? 병충해 보장형이라고. 이 보장형이 무름병입니다. 배추 무름병. 알 속이 물로 터지는.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문제가 있어요. 있긴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지역 단위 농협에 보험 담당 직원분 있잖아요. 그 직원분들이 자기가 계약자한테 안내하는 그 보험 상품에 대해서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보험 그 실비보험이나 다른 보험이나 다른 가입하실 때 보험 설계사분이 오시잖아요. 그 설계사분이 그 보험에 대해서 진짜 잘 알고 오시죠? 하고 홀라당 다 속아 넘어가잖아요. 넘어가잖아요. 안 해도 되는데 한 것도 있고. 근데 여기는 안 그래요. 잘 몰라요. 공부를 잘 안 합니다.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냥 가입하세요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계약자들은 가입하겠죠. 가입하고 나서 평가사들이 오면 평가사들이 이런 보험 이럽니다. 그럼 나는 모르겠는디 농협에서 말해 주던디 이제 저희는 깎아배우죠 이제. 설명 다시 해주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상품이 있는데 계약자들한테 안내를 안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를 다 가입한 거예요. 영양이라고 들어보죠 영양. 영양인가요? 영양 그쪽에 조사 나가는데 다 무름병에 걸렸는데 가입을 이걸 안 하고 이걸 가입했더라고. 그래갖고 이 보상을 못 받아본 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그래서 여기 자연재해성 무슨 병? 무름병. 자, 칠판 보시고 가을 배추라는 게 있어요. 가을 배추는 얘는 무름병을 보상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준다고요. 가을 배추하고 옆에 병충해 보장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 있어야 얘를 보상해준다. 이해되셨죠? 상품 자체가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합위험 생산비 보장 받장물 가시면, 어저께 그때 제가 2개 빼시라 했죠? 단호박하고 당근 빼시라 했죠, 제가. 병충에는 고추 하나 있다. 고추 병충에 이렇게 있고요.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밑에 얘는 좀 봐두세요. 예. 얘는 좀 봐두시고. 자, 작물 특정 손해보장 방식 인산 받장물입니다. 얘는 제가 원래는요, 원래는 이게 중간에 있어 작물 특정 및 시설 종합 손해보장 방식이에요. 근데 시선 뒤로 빼렸어 제가. 작물만 넣어놨어 제가. 그래서 인삼은 무슨 방식이에요? 특정위험 방식, 특정위험 방식. 그래서 보상하는 손해가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예요? 태풍, 집중호우, 침수, 우박, 냉해, 폭염, 화재, 폭설, 누구까지? 조수해까지 왔네요. 조수해까지. 더 보시고 태풍이 오고 바람도 세게 불어요. 그러면 뭐가 와요? 비가 많이 내려요. 비가 많이 내리면 인삼밭이 침수가 된대. 아무리 해가 임실이 났더라도 여름에 더우면 뭐가 발생해요? 우박이 와요. 우박이 오면 어떻게 해요? 추워요. 우박 끝나고 나서 엄청 덥네요. 더워가지고 화재가 발생. 겨울엔 눈도 많이 내려요. 눈 많이 내리면 산짐승이 먹을 게 없어. 와갖고 인삼밭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되셨죠? 이런 식으로 연결시켜서 보세요. 물론 앞 글자 따서 그냥 단순히 외워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앞 글자를 잘못 따서 버리면 이상할 수도 있죠. 그리고 제가 안 따드리는 앞 글자가 있어요. 앞 글자를 보고 우리가 이니셜 그러죠? 이니셜. 이 앞 글자 따가서 외우실 때는 정말 유치하게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 기억이 오래 남아요. 유치하게. 저는 꼭 필요한 거 아니면 제가 수업할 때는 앞 글자가 안 따고 그냥 하니까 앞 글자 따는 것도 있습니다. 아까 같이 흰 줄 벼더 먹게 서 있죠? 그런 것들은 그냥 그대로 하시면 돼요. 시험장 가시면 흰 줄 벼더 먹게 서 있는데 흰이 뭘까 공유를 하는데요. 두 문자어를 만드셔서 하시면 됩니다. 에크로님. 태풍 가볼게요. 태풍. 태풍은 똑같아요. 똑같아. 아까 봤던 거랑. 근데 집중호 봐보 집중. 집중호 보시면 아까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에서는 12시간인데 여기 뭘로 돼 있어요? 24시간 누적광 80mm 이상의 광고 상태로 되어 있죠. 뭐가 집중호우냐? 둘 다 집중호우예요. 작물의 특성에 따라서 작물의 키에 따라서 이 기준이 달라지는 겁니다. 아셨죠? 그다음 침수.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고랑 바닥으로부터 침수 높이가 얼마? 15cm인데 이 이상 유입돼 버렸다 그러면 걸브 침수를 한다. 그런다고 사과밭에 가서 15cm 이상 물이 잠겼는데 침수네 그러면 안 돼요. 침수는 과일밭에서 침수는 과일이 물이 잠겨야 됩니다. 그럼 나무가 이 정도 있죠. 과일 물이 잠겨 저보다 크기가 더 높이 물이 잠겨 그 과일 물이 잠긴 거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침수의 15cm는 뭐 생각하시라? 인삼에서만 15cm다 생각하십니다. 뭐였냐, 자, 냉해 보시면 전엽기 그랬네요. 4월에서 5월, 4월에서 5월. 출하 및 전엽기. 출하는 이파리가 나온 거고요. 전엽기 이파리가 활짝 핀 겁니다. 근데 최저 기온이 0.5도씨 이하, 영상이죠. 그다음에 육아로 판별 강한 냉해 증상이 있는 경우 육아로 판별 가능. 폭염은 30도 이상이 며칠 이상?
7일 이상 지속된 상태다. 그다음에 EP 유관 타들관 증상이 50% 이상 있다. 근데 폭염 그랬으니까 폭염 특보나 폭염 경보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그런 말이 없죠, 지금이. 그리고 우리 실제적으로 폭염 그러면 33도가 넘어가야 되는데 30도니까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차이가 있다. 폭설. 잘 보세요, 폭설. 자, 지금 필기하지 마세요. 이따 필기 드릴 거, 자, 다시 할 겁니다. 대설에 대한 특보가 발령한 때 해당 지역의 눈 또는 24시간 신적설이 해당 지역에 가까운 5cm 이상의 상태. 24시간 신적설이 해당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세계에서 기상가치고 측정의 자료 중 가장 큰 수치 자료로 얼마? 5cm 이상이다. 자, 그러면 아까 뭐 있었어? 집중호우. 인삼에서요, 인삼. 우리가 볼 거에 첫 번째 집중 호우입니다. 집중호우. 자, 호우 흑보가 내렸을 때 이 또는 24시간 누적 몇 밀리미터 이상? 80mm 이상인 상태를 말해요. 두 번째, 침수입니다. 침수. 침수는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높이 있죠. 이 높이 있죠. 이 높이가 15cm 이상인 경우에 인수가 가능해요. 뭐가 가능하다? 그래서 침수 높이가 최소 얼마 이상? 15cm 이상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인삼 작물은 여가 있을 것이고 인삼 줄기는 여가 있겠죠? 있겠죠. 이렇게. 자, 세 번째 나온 게 냉해입니다. 냉해. 냉해는 추워요. 냉해 자체가 생육에 지장을 줄 만큼 찬 기온으로 인한 피해예요. 그때 찬 기온이 뭘 말하냐 보니까 0.5도씨 이하. 그리고 그 피해를 뭐라고 하냐? 피해를 50% 이상 있는 경우. 유관 판별 가능한 거죠. 유관으로 50% 이상. 네 번째, 폭설입니다. 폭설. 대설특보죠. 특보 때 뭐예요? 눈이에요. 눈. 또는 24시간 신적설이래. 얘가 5cm 이상. 가장 큰 수치 5cm. 자, 칠판 보시고 그냥 우리 국어 문제죠. 신적설 그럼 뭐예요? 얘는 없지만 새로 24시간 새로 내린 눈이 5cm 이상 쌓인 거죠. 이거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 작물입니다. 시설 작물. 시설 작물입니다. 시설 작물은
가입 대상 품목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거기 보니까 시설 작물의 가입 대상 품목이 뭐로 돼 있냐? 화훼류 하나 있죠? 찾으셨어요? 화훼류. 그 다음에 비화훼류가 있죠? 비화훼류. 비화훼류. 근데 이 비화훼류,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어디가 없어요. 비, 비화훼류 있죠? 얘를 두 가지로 나누세요. 엽경, 근체류, 다음에 과체류. 엽경, 근체류, 과체류. 필기할 공간이 없으셔도 좀 해주세요. 화훼류는 화훼 자체가 그냥 꽃이에요. 꽃 갖고 장식하는 거예요. 꽃 장식하는 거죠. 그래서 화훼류 중에서도 장미, 백화, 국화, 카네이션입니다. 장백, 국화, 장미, 백화, 국화, 카네이션. 장미, 백화, 국화, 카네이션. 장백, 국화, 백장 국화 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스승의 날이나 어버이의 날 카네이션 주실 때 화분으로 줘요? 꺾어서 줘요? 아, 물론 이제 화분 조그만 허크 말고 여기다 화분 걸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넘어지겠죠? 꺾어서 줘요. 전부 다 뭐예요? 절화류예요. 절화류. 분화류가 있는 거다. 절화류. 자, 엽경근체류다 그러면 엽체류, 이파리, 경체류, 줄기, 근체류 그런 뭐예요? 뿌리죠. 뿌리. 저 따라하세요. 무, 시, 파, 수. 무시, 파수. 무하고 시금치하고 파. 파는 대파, 쪽파 있습니다. 나중에 이 파를 나누는 건 이제 이 과목에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삼겹살 집에 가서 쌈 싸 먹으려고 뭐가 있어요? 상추가 있어요. 상추 없으면 뭘 더 줘요? 배추도 줘. 인심 좋은 데는 무추도 겉절이로 부르고. 저쪽 경상도 쪽 가시면 경상도 쪽 가시면 뭐 있어요? 미나리도 같이 먹죠. 가끔씩 감자도 같이 구워 먹어요. 배고픈 얘기만 하고 있죠 지금. 감자도 같이 구워 먹어요. 무시, 파수, 상추, 배추, 부추, 미나리, 감자. 나는 감자 안 구워 먹는데 그러지 마시고 감자 구워 먹는다 해주세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과체류 갈게요. 과체류. 대표적으로 딸기, 수박, 토마토, 가지, 막 고추 막 있습니다. 좋아하시는 거 어떠실까요? 뭐가 사모님 어떤 거 좋아하세요? 사모님, 여사님 어떤 거가 좋아하세요? 3회요? 3회 플러스 알파. 다 외우실 필요 없고. 대신 그 안에 고추 있어, 고추. 고추 보이시나요? 예. 고추는 홍고추, 풋고추 다 포함입니다. 홍고추, 풋고추 다 포함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 버섯. 버섯. 버섯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가. 하나는 표고 버섯, 또 하나는 느타리 버섯, 또 하나는 양송이 버섯,
그다음에 새송이 버섯. 이 버섯들의 뭐가 중요하냐? 그러니까 재배 방식이 중요해요. 원목 재배. 어떤 재배? 원목, 톱밥, 배지 재배 있습니다. 톱밥 배지, 원목, 톱밥 배지. 느타리 버섯은 균상 재배, 병 재배. 양송이 버섯은 균상 재배. 그다음에 새송이 버섯은 병 재배. 자, 거기에서 여기에서 이상한 말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이 말은 언제 보시면 되냐? 시험 보기 바로 전에 보시면 됩니다. 근데 자꾸 지금 말씀드리는데, 자, 요 말이 있어요. 시설 재배 농작물의 경우 본 약관에서 정한 보장 제외 품종 및 품목별 표준 생장일수와 현저히 차이나는 행장일수를 가지는 품종은 보장 대상 목적물에서 전다 제외된다 있죠.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보험에 가입한다 못한다? 못한다. 못한다. 칠판 보시게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배추란에 있죠. 배추. 배추 교재 봐보세요. 배추가 표준 생장일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봐보세요. 배추도 있어요. 배추. 배추 밑에 있나요? 어디가 없어요? 배추가? 아니요. 제가 못 찾았어요. 여기 있네요. 70일이죠? 보통 그냥 우리가 같은 시설 재배는 얼마나 70일 걸린다고. 근데 만약에 여기는 얼갈이 배추 있죠? 50일, 40일, 130일 뭐 그 수도 있다고요. 해가 나버리니까 얘네들은 시설로 가입한다 못한다? 가입 안 시킨다. 우리가 하는 배추다 그 말이에요. 딸기 봐봐. 딸기. 딸기는 얼마에? 90일 걸리죠 지금. 그죠? 산딸기는 며칠 걸릴지 모르겠지만 얘랑 차이가 많이 난다 안 난다? 많이 난다. 그래서 안 한다. 왜 그러냐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버리면 나중에 시설 작물 공부하실 때 보험공부 할 때 차이가 굉장히 있으면 못 정하거든요. 오이는 뭐예요? 노가. 그래서 배추는 뭐 얼갈이 배추, 쌈배추, 양배추, 딸기는 산딸기, 오이는 노각. 상추는 그냥 양상추 하나 보세요. 양상추 하나. 그 다음에 표준 수학의 수가 없는 애들이 좀 몇 개 있죠. 이거는 그냥 나중에 이 과목 하실 때 보시면 됩니다. 이 과목 하실 때.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나올 때가 됐어요. 자, 방문자 표시 보세요. 보시면 괄호만 할게요. 괄호만. 괄호 안에 표준 생장의 수는 9월에서 11월에 정식하여 겨울을 나는 재배 일정으로 3월 이후에 수확을 종료하는 경우다. 자, 빨간색으로 가로친 부분 바로 세요. 빨간색으로. 무에서 보면 기타 품종 있죠. 일반 무, 기타 품종. 이때 기타 품종은 알타리 무, 열무 등 큰 무가 아닌 품종이 무다. 얘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잠깐만요. 얘를 말하는 거예요. 얘를 말하는 거예요. 얘가 지금 큰 무가 아니고 우리가 보시는 무 큰 거 있죠. 그거 아닌 알타리 열무를 말하는 거다. 얘가 아닌 거. 알타리 무하고 열무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상하는 손해.
오늘 보상한 손해까지 다 하시면 됩니다. 자, 보상한 손해 보시면 첫 번째 자연재해 조수회다. 자연재해 조수회예요. 근데 누구만 있어요 보니까 시설 재배 농작물 돼. 화재는 뭐래요 보니까 피약 가입한 경우 보장한다. 자, 저 보시고 자연재해 조수회인데 그 중에서 다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애들만 보상해준다 그 말이에요. 이런 애들. 그래서 얘는 랑 오늘 외우고 가셔야 돼요. 됐죠? 자, 첫 번째. 구조체, 피복제 등 농업용 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얘는 자연재해 조수회를 말하는 거예요. 안무 어렵기 때문에 옆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뭐라고요? 자연재해 조수회입니다. 두 번째, 농업용 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뭐로서 자연재해. 작물 피해율이 70% 이상 발생하여 농업용 시설물 내 전체 작물의 재배를 포기하는 경우입니다. 자, 필기하지 마시고 그냥 저 보세요. 좀 이따가 요거까지 설명드려 다시 해야 되니까. 기상청에서 발령하고 있는 기상특보 발령 지역의 기상특보 관련제로 피해 입은 경우입니다. 네 번째 보시면 시설 재배 농작물의 조수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세 개를 묶어볼게요. 여기까지만 묶어볼게요. 세 개를. 제가 묶어본 세 개는 농업용 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있는 거일까요? 없는 걸까요? 있는 거 없는 거. 기상청에서 발령하고 있는 기상특보 발령제 기상특보 관련제로 인하여 농업용 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그냥 이리 올라가지 보죠. 그러잖아요, 지금. 자연재해니까. 그러잖아요, 지금. 두 번째, 조수해로 발생했는데 농업용 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어떻게 돼요? 바로 위로 올라가잖아요, 지금. 그럼 지금 나머지는 전부 다 뭐예요? 농업용 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관계없이 피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없는 거. 다시 할게요. 구조체, 피복제 등 농업용 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고 되어 있죠, 지금. 그렇죠? 칠판 다시 보세요. 잘 보셔야 돼요,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럼 이때 경우 어떠래요? 위에서 자연재해 조수잖아요. 자연재해 조수예요. 세 번째 거, 얘는 직접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이제 신경 안 써도 되고. 얘를 보시라고. 기상청에서 발령하고 있는 기상특보 발령 지역의 기상특보 관련제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어요, 지금. 얘는 지금 농업용 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있는 거냐고 없는 거냐고. 만약에 직접적인 피해가 있으면 위로 올라가잖아요. 이거잖아. 여기 해당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얘는 피해가 있는 거 없는 거? 없는 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 재배 농작물의 조수에 피해 발생했답니다. 근데 얘가 농업용 시설 직접적인 피해가 있었어요, 지금. 그럼 어디로 올라간다고? 이리 올라간다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잘 보시라고. 이따 다시 할 거예요, 지금. 이거는 중요해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다 쓰라고 한번 나왔거든요, 시험에. 근데 그 당시에는 이 두 개 없었어요. 이 세 개만 있었어요, 위에 거, 세 개만. 이제 사례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저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에 보시면 25년도에 새로 나온 겁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사업 시행 지침에 따라 인정된 일조량 부족이에요. 일조량 재해 부족. 일조량 재해 부족. 일조량 부족제. 시군 등에서 해당 재로 인해 작물 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자, 그 다음에 자연재 조수의 버섯 작물은 자연재 조수회고요. 그것만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화 손해는 자, 그래서 교재에 보시면 교재에다가 번호를 한번 매기세요. 번호를 매기시는데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번호를 매기세요. (1번) (2번) (3번) (4번) (5번) 하셨나요?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